금융시장이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은 잔치집 분위기인데 다른 쪽은 완전 비상사태거든요. 오늘 이 이상한 상황,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숫자들만 보면 진짜 이상해요. 아니,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5만을 딱 찍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 정작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랑 S&P 500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은 내렸는데 또 프랑스는 올랐어요. 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이 혼란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쫓아가 보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번 소동의 시작은 바로 미국에서 나온 단 하나의 경제 데이터였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0%. 이게 모든 혼란을 불러온 주인공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성장률이었는데요. 와, 시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죠. 아니 근데 0%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소매 판매라는 게 미국 경제의 심장, 바로 소비가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등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장 박동이 0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미국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이 식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근데 이 충격파가 미국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치 도미노가 넘어가는 것 같죠? 첫째, 미국 소비가 안 좋다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자 투자자들이 이러면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리겠는데? 하고 베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국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죠. 반대로 유로화 가치는 확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수출 기업들한테는 완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된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미국에서 생긴 문제가 왜 하필 독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더 큰 문제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로화가 비싸지니까 독일 제품 가격도 덩달아 비싸져서 수출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개별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도 그 안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를 볼까요?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듯이 엄청난 사용자 증가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무려 10% 넘게 폭등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힘이 시장의 불안감을 그냥 이겨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 케이스도 있었죠. 바로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BP입니다. 여기는 분기 이익이 32%나 급감했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했던 자사주 매입까지 중단해버렸어요. 시장도 안 좋은데 회사 자체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은 산업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 명품 회사들은 끄덕없이 버티면서 오히려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독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건 위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골드만삭스 CEO 같은 거물까지 나서서 지금 소프트웨어 주식 매도세는 좀 과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가 특정 분야에 너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었죠. 자, 그럼 여기서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 말이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겁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기술주 같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자산에서는 돈을 빼서요. 경기가 불확실할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유틸리티나 부동산 같은 이른바 방어주로 옮겨간 거죠. 아, 바로 이겁니다. 이 돈의 움직임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이상한 현상, 다우존스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우지수에는 이런 방어주들이 많고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이니까요. 지수를 구성하는 회사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정신없던 하루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과연 뭘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떤 나라도 어떤 시장도 혼자 동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소비 데이터 숫자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자동차 회사의 주가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거죠. 과연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알리는 경고 신호였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